자발적으로 나와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라고 이제 안내는 했거든요. 여러분 잘 쉬셨어요? 어떻게 제 말씀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말씀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이 과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잠깐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서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이렇게 함께 소개 드리지는 못하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공직에 오래 계시다 오신 분이 많고 또 시험 출신도 많이 오십니다. 우리 협회에. 혹시 또 공직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에 계셨던 분들. 손 한번. 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요. 예, 예. 또 혹시 시험 출신 계세요? 시험 출신 계신, 예. 시험 보고 합격하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예, 예. 그래요.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요. 시험 출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입소식 때도 그 축사 환영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출신이나 공직자 출신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행정사로서 같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제 도우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로 협회 총회를 열어서 6월 10일부터는 대한행정사회로 또 우리가 한 식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오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이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그 공직과 이제 시험 출신에 대한 이렇게 말씀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히 그래도 교수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공직에서 한 15년 또 사무관, 서기관 경력 인정으로 행정사 이제 자격을 받고 이렇게 행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소만 행정사무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대한행사협회 교육부회장 또 교수 또 이제 법률정책위원장 우리 행사 법 개정 과정에서 주로 이제 제가 우리 회장단이 국회도 가고 또 입법기관, 행정기관 참여하면서 법 개정에 함께 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련 업무 대행기관 대표행정사도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인 경력으로는 제가 이제 법학을 대학에서는 전공을 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길래 제가 이제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행정학으로 석사 받고 당국대학에 와서 행정학으로 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자격도 행정사 또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 또 학교 2급 정교사 자격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격도 다 행정사에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사도 이제 부동산 토지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고 토지보상 업무라든가 손실보상 업무,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 또 경영지도사, 행정사로서의 그 어떤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 상담 자체가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도 가는 게 유익하고 또 교수로서 제가 우리 행정사협회 교수님들 모시고도 교수법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합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든가 심리학
또 사회 과학적인 이런 교육학에 관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수들에 대한 이런 교수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법정대 교수로 사이버대 총장으로 이제 임기 마치고 바로 나니까 행정사 법이 개정돼서 제가 일의 열기로 행정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요,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입니다. 이 강의 순서는 행정사의 정의, 비전과 목표,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사가 꼭 알아야 할 주요한 법령, 그리고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법, 또 윤리 자세, 국민 편익 상담, 행정 컨설팅,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의 비전과 목표, 소망. 이제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유대계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님과 만남이 바로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행정사님도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함께 만나게 된 걸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인간의 성공 덕목 4요소는 지능, 지식, 기술, 자세. 이것은 하버드대학 교수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능 지수가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좋다 해도 자세가 좋아야 성공한다. 자세가 성공의 97%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 여러분 행정사를 할 때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민들과 직접적 관계에서 정말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일이 참 많이 들어와요. 국민들이 신뢰해 주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주는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많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행정사를 바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낙지자 부려 감지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어에 호지자 부려 낙지자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자보다 즐거워하는 자가 낫다. 우리 행정사를 좋아서 하는 것보다도 바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하는 자보다도 감사함을 하는 게 더 낫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을 정리해 봅니다. 감사를 하면은 의사들은 암세포도 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바로 이 행정사 교육에 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정사를 또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 은퇴하고 총장 임기 마치고 행정사를 했는데 사실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다. 꿈 이상, 열정을 잃고 일을 하지 않으면 늙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늙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니까 더 젊어져요. 일을 하니까 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서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사에 오신 거 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행정사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건강도 하고 행복도 하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행정사 하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은 건강도 해지고 정말 보람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정말 자동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어떤 사람은 또 수익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런 행정사님도 계세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에 사실은 뭐 시작할 때 어떻게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뎌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꼭 행정사의 역할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는 과연 뭐냐? 우선 행정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들어갔을 때 첫 시간에 바로 행정이라는 것은 Public Administr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Public은 공공성, 공익성입니다. Administration, Ministry, 목자, 장관, 성진, 봉사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애들은 접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섬김, 봉사, 물론 행정사들은 지도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자와 장관은 하나의 지도자로서 내세워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 여러분 다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열심히 일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없다.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행정제도의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의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행정사로서의 반드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아까 제가 환영사 축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행정 법률가다. 그렇죠? 바로 그냥 최고의 행정 법률가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행정사로서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공하려면 성공의 4A 바이러스에 주의를 해야 된다. 스티븐 버글레스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학자입니다. 성공 4대 진군. 이거에 걸리지 마라. 바로 이걸 보면은 언로간스.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죠. 언론이 있어. 외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행정사가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해야 한다. 사실은 교만한 자. 절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행정사들은 권위는 갖되 권위 주의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권위. 국민 앞에 행정사로서의 최고의 법률가다 하는 그런 자부심, 긍지, 권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교만하지 말라. 어떤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게 바로 권위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위주의를 갖지 말라. 바로 언론에서 교만하지 말라. 언론이 있어. 외로울 때 이걸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일본의 행정사, 성공한 행정사가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행정사를 바로 차리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자기가 나와서 청소도 하고 고객들이 오면 차도 타다 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감사를 극복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차도 타다 주고 그리고 외로울 때는 색소폰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노래가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도 연주합니다. 어느 때는 아코디언 한 번씩 하면 참 좋아요. 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불러보고 하면 면역력도 생기고 기뻐져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번치 시킹. 절대로 모험하지 말라. 우리 고위공직에 있다 나온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꼭 우리 그 교육받은 분 중에 그 장차관님들이 몇 분씩 꼭 계세요. 많을 때는 20, 30명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또 이렇게 고위직에 하다 나오면 사회에서 유혹하는 데가 많아요. 어디 회장 자리 준다. 어디 뭐 큰 자리 준다. 이게 좀 맡아달라. 차 주고 비서 주고 다 하겠다. 맡아달라.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그 잘못 맡다가 많이 실패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 모험에 뛰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뭐 책임을 맡아달라. 그러나 절대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고문 정도, 경영 고문. 그렇죠? 회의다 보니까 고문료로 또 한 달에 몇 백만씩 또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자문해주고. 그런 건 하되 너무 책임 맞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쓸데없는 모험. 눈앞에 어떤 좋은 혜택만 보고 바로 맡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애들털이.
성적 쾌락에 빠지지 말라. 요즘에 특히 이런 성 문제로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공 징후, 이런 바이러스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 2조 4조에서 그 행정사를 분류를 몇 가지 해놓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아까 제가 축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행정사는 우리 정부 59천 지방에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행정사는 이제 해양안전심판에 관해서 또 회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 요즘에 다문화 시대 외국어 번역에 관한 이런 행정사실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와 그 증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39만 2,500여 명 시대가 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금년 말에 또 한 몇만이 나오면 아마 40만이 넘어가죠. 그렇죠? 우리 행정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다음으로 많아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한 50만 되더라고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또 거기 강의도 나가보고 교육도 받아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근데 행정사가 이제 40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행정사님들은 고위공직자도 많으시고 또 공직에 오래 계셨고 또 시험에 합격, 그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서 행정사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위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문헌정말 여러분 이런 자긍심을 갖고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행정부 조직 기구를 잠깐 살펴보면 왜 정부 이게 50개 부처 어느 하나도 우리 행정사와 관련되지 않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사로서 이런 부처에 대한 각 부처를 다 소개하려면 이 부처 소개만 해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부처 전부가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업무들이다. 물론 이제 국세청은 세무사, 관세청 관세사, 또 특허청은 별사, 이렇게 각각, 또 노동부는 노무사에 관련된 이런 업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업무들, 제가 이제 많이 처리해 본 그런 업무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 업무, 또 그 영업정지처분, 또 음주운전에 관한 업무, 이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비교적.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제 수입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본적으로만 잘하면은 또 충분히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임대료 같은,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건 문제없이 다 부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더 큼직큼직한 일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데는 학교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은 저한테 그 교육받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국제금융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일을 해보겠다. 그렇죠? 교육부 학교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저는 대학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심지어는 병원 설립 인허가를 해달라고 또 상담도 해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통일부도 통일외교. 우리 행사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통일법인, 법인에 관한 설립 인허가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물론 이제 검찰청, 검사 또 그 소속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 일이 주로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도 특히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 또 외국인 청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문제. 국방부, 국가유공자 업무, 행정안전부는 우리 직접 감독 관청입니다. 또 문화예술관광부. 저는 문화예술관광부 산하의 일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저작권 설립, 저작권 행정에 관한 업무, 저작권 등록.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법률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정대학 교수 때 제가 이제 그
시인으로 수필가로 등단을 했는데 그게 시집을 수필집 한 10여 권 냈습니다. 대학 교재도 그때 한 20여 권 냈습니다만은 법학 행정학 분야. 근데 내놓으니까 이제 그 그림문학을 작곡한 최영섭 씨, 유명한 작곡가죠. 그분이 작곡을 12곡을 해줬어요. 그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가곡으로 나가고 가요로도 나가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당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작권 행정. 음악 저작권 협회라든가 이런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또 저작권료도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관련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보건복지 문제도 많습니다. 상당히. 또 이제 환경부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 이런 데서 우리 행정부처가 직접 참여를 하고 고용노동부도 노동에 관한 노동행정에 관한 것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 또 이제 국토교통부는 특히 토지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산 업무죠. 해상행정사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이건 컨설턴트 경영지도사들이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거기 행정에 관한 이런 업무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농업 또 식품 생산 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정부 부처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행정사가 업무 수행할 때 기본은 먼저 첫째 어떤 업무를 수임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법률, 근본법이 어떤 거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입법화된 개정된 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센터를 통해서는 법률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서는 최근 판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문자격증을 행정사 이런 법률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업무 기본 바탕이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기출, 조례, 판례, 행정식판 재개혁, 인용사례 등 연구가 선언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시행령 시행기칙 이것이 왜 중요하다는 걸 알았냐면은 제가 처음 업무를 할 때 요즘에 다문화 시대라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죠. 베트남 여인이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나보고 국적 취득을 해달라. 처음 업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적 취득 기관의 취득 업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행정사 하면은.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는 행정사는 업무 수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라면은 내가 어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외국에 출장을 갔다든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르니까 못해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우리가 개척을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자기가 자신이 없다, 처리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우리 행정사 중에 또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국 업무에. 그분들하고 또 연결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연결로 하는 걸 또 업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브로커처럼 돼버리니까 자기가 가능하면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국적법, 그 관련된 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봤습니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 나와요, 답이. 제가 처음 업무 수임을 받았을 때 보니까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현금 자산이나 예금 증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된다. 본국의 범죄 경력, 어떤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본국에서 범죄 경력까지 뛰어오라고 해야 돼. 내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법률을 파악을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보니까 그 양식도 나와요. 그러나 그것도 처음이라 제가 좀 미심쩍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국적 취득 업무가 들어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니까 거기서 다 설명을 다시 또 해주면서 양식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마침 그때 이제 취득 업무 수임을 나한테 요청이 왔을 때 한 2, 3일 기다려달라. 2, 3일 있으면 내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분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반드시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다. 하고 났더니 마침 2, 3일에 찾아왔어요. 그게 설명을 쭉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양식까지 줬어요. 이거 써오라고. 그랬더니 어쩜 그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잘해주느냐. 당장 계약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개척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귀찮다. 어떻게 찾아보고 법 찾아보고 언제 여러분 혹시 또 그럴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막 복잡한 사건 들어오면은 에이 뭘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일을 하려면 또 그런 것도 개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업무 수행의 기본 법률 지식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법 개정 주요 내용은 이건 이제 아까 내가 오늘 총회가 있으니까 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 개정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선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기본 법령, 주요 법령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행정사 시험 과목에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시험 보신 분들 또 몇 분이 손이 드셨는데 1차의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 있습니다. 2차의 민법 계약법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 기술 공통 분야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 행정사인데 왜 우리가 민법을 배워야 되느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법을 알아야 행정법을 아는데 쉽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행정사는 행정학도 알아야 됩니다. 또 계약도 많이 해야 되니까 계약법도 알아야 됩니다. 행정절차, 행정사무관리. 그러나 여기에 가장 이런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을 몰라도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 우리 행정사님 중에 또 법을 전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이 뭐라는 걸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잘 알고 계신 분들, 저도 사법고시를 한 6, 7년간 공부를 했어요. 달달에 오다 보니까 누가 이런 강의, 그냥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의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기본 조직과 작용하는 근본법입니다. 저는 그때 헌법 공부할 때 헌법도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요. 대학에서는 법과에서는. 공부를 할 때 더구나 사법고시 가면 헌법이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아주 막 전문적으로 다 외우다시피 했었어요. 헌법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법을 알기 쉽잖아요. 왜? 헌법은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법입니다. 국가의 기본 조직은 뭐가 있습니까? 행정조직, 입법조직, 사법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조직을 알아요. 아까 정부조직 설명을 드렸죠? 행정법에 행정조직에 관한 법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입법부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입법부 공무원은 우리 행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가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국회 입법부 공무원도. 국회직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행정사 자격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하다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입법 조직도 알아야 되겠다. 사법부 조직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법부 조직은 변호사나 판검사, 법무사 이런 전문 자격사들이 주로 맡아서 그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사법부의 한 부서인 행정법원은 꼭 알아야 돼요. 저는 행정법원의 실무 수습도 가서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 40명씩 우리 이제 사무실 교육을 올 때 같이 가는데 그 판사, 행정법 판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설명도 잘해주고, 또 행정사 관련된, 또 올 때 선물도 조금씩 주고, 또 행정사 관련된 이런 영상을 우리한테 딱 보여줘요. 어떤 영상인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과의 법률만 딱딱하는 것보다 제가 실무에, 행정사를 실무에 경험한 얘기들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더 법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이제 술을 많이 잔뜩 먹었어요. 제가 운전할 수 없으니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어요. 그 바로 행정부에서 보여준 동영상입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하고 이제 처음에 요금 약정을 하고 어느 동네까지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운전기사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있거든요. 요금을 더 달라고 했어요. 근데 차주는 나는 더 줄 수 없다. 둘이 옥신각신했어요. 운전기사 화가 나서 내려버렸어요. 내리니까 차주가 바로 운전석에 가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렇게 틀어봤어요. 틀어보는 순간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죠. 요즘엔 이제 지속 기준이 훨씬 옛날보다 높아졌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이제 요즘에는 지속 기준이 나오죠. 그때는 0.12였는데 그때 당시는 이 걸릴 때 지금은 0.08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바로 지속이. 근데 지속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음주운전은 또 반드시 행정심판, 필요적 행정심판 절차주의가 적용됩니다. 그건 뭐냐?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된다. 그렇죠? 행정심판에 가는데 행정심판에 가서 졌어요. 왜? 증거를 제대로 못 대니까.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서는 이제 증거를 잘 댔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리운전기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운전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찍어놓은 사진을 갖다가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거기서 내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그대로 증언을 해준 거예요. 이분 여기서 운전하지 않아. 여기서 내가 내려줬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운전 안 했다 하는 걸 입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입증이 돼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날뛰 뛰면서 그냥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설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행정법원에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재판하는 것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 조직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조직, 입법조직, 사법조직.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조직, 또 정부조직, 이런 조직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와 민법. 민법은 또 시험 과목까지 있죠. 민법은 뭡니까?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바로 일반 사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소송법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해야 되는 그 법이기 때문에 행정사는 민법 총칙, 계약부 알아야 행정사무를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민법 총칙의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알아야. 자, 행정사 법률 행위. 법률 행위란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사표시가 중요하죠. 민법에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민사상, 민법상의 법률 행위는 개인의 의사표시가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행정상의 행정행위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민법상 행위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행위자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행위. 상대방 없는 행위, 재단법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여러분, 바로 행정사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이 행정사 업무를 수입받게 됩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위임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라고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계약에 관한 걸 이런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행정사 계약서를 많이 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도 행정사님들이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또 겸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쓰는 계약을 우리 행정사들이 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분 한번 쓸 수 있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다는. 그럼 쓸 수 없겠다는 분 한번. 쓸 수 없겠다는 분. 난 쓸 수 없다. 괜찮아요. 뭐 자유자재로 들었을 때. 예.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다는 분, 쓸 수 없겠다는 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행정사는 어떤 계약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자격사에 다른 자격사에 위반된 행위는 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보니까 고객의 위임을 받아서 중개 행위,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임대차를 해주는 겁니다. 중개 행위라는 가서 집도 보여주고 가격도 깎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행정사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 가지고 있는 분은 또 그런 행위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자격이 없는데 행정사가 바로 중개 행위까지 해서 계약서를 썼다.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중개 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는 밑에다가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중개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사가 공인중개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대피를 해주는 거죠. 그거는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임계약서, 고객과의 행정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써야죠. 그렇죠? 우리 이름으로. 여러분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법무사들이 또 계약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대차나. 왜냐하면 법무사는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시골 같은 데는 이제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어떤 그 사고 팔고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등기와 연결되니까 법무사들한테 가서 바로 등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법무사들도 이제 쓰고 합니다만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합동행위 이것은 우리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그래서 이런 재단 아까 단독 상대방 없는 단독이 재단법인 설립 허가. 합동행위에서 이제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문은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중요한 법인 설립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행정사와 행정법. 행정사,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의 공법입니다. 행정법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법이란 뭡니까? 행정주체,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을 의미합니다. 조직작용, 정부조직법. 작용에 관한 법. 국민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에 관련된 의무.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관련된 그런 업무라든가 또 이런 구제 업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행정구제에 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이다. 행정법의 원칙에는 법률 유보의 원칙,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되고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런데 이 원칙은 여러분들 잘 알아야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분을 했잖아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때 어떤 법의 근거이나 이런 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냐. 만약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에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그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바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음식점, 유흥업 이런 것들 다 봐야 됩니다. 그 법률 근거래요. 근데 법률 근거에 없이 근거도 없는데 만약에
영업적인 처분을 했다면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례의 원칙. 특히 이건 손실보상, 토지보상 업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도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공공도로를 개인 토지를 수용했어요. 수용했는데 도로에 대한 공적인 유익보다 사익이 너무 취해됐다. 보상을 조금밖에 안 해줬다. 어때요?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행정부서가 얘기한 것, 또 행정부서 자체도 그 구속의 원칙이 있다. 그리고 신뢰보지. 행정기관은 반드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위예요. 그렇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누가 토지를 기부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별도로 짓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당결부의 원칙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알아야 행정심판서 작성에 유익하다. 행정행위. 행정행위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사용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민법의 법률행위와 좀 다르죠? 민법은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이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권력적 단독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서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법 적합성, 법에 적합해야 되고 이거 법률 유보원칙 관련된 거죠. 공정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내용 실현이 담보가 돼야 되죠. 뭐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는다. 실현 관계도 없는 걸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실현성이 있어야 된다. 확정성. 이제 어떤 기간이 지나면 행정행위가 확정이 됩니다. 행정심판 같은 것도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렇죠? 그게 지나면은 바로 그 행정행위는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불가 변경이 생긴다. 변경할 수 없다. 행정위의 구제제도의 특수성. 이거는 행정심판이 있다는 것. 그렇죠? 행정소송과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제, 정성제도의 특수성, 행정심판과 행정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갱소에 관한 것,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아까 이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굳이 뭐 깊이 알 건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소송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개념을 알아야 또 행정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심판은 우리가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제기하는, 거치게 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심판, 아까 전치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해도 되고 소송을 먼저 해도 되고 이렇게 그건 임의적 행정. 그러나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라든가 토지 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재결, 각종 세법상의 처분, 음주운전, 아까 면허 취소 관계, 이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특별 행정심판, 또 행정심판에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 대리권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법 개정상 지난번에 우리가 대리권까지 법 개정을 하려고 우리 행정사한테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격사들과 상당히 논쟁이 많이 벌어졌고 또 그 자격사들의 반대가 많이 있고 해서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단일협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법에 행정심판 대리권이 행정사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행정심판법 18조 행정사는 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리인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허가, 행정심판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이것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 의무이행, 또 행정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취소심판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영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든가 면허,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무효 확인 심판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이건 이제 행정 심판하는 거죠. 의무 이행 심판은 예를 들면 법인 설립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법인은 설립을 해주고 어떤 법인은 안 해줬어요. 그 정부에서 부작위로 안 해준, 왜 딴 데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줬느냐 하고 행정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법원에 하는 이제 변호사들이 담당해야 될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행정심판 청구 기간. 지금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어 180일. 그러나 전쟁,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기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인 적격. 이건 이제 행정심판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행정심판 할 수가 있는 거죠. 적격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행정심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 적격. 아까 이제 청구 기간 등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청구 취지.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청구 취지는 간단히 써요. 청구 원인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기타 개인 사정까지 넣습니다. 아까 법률 유보의 원칙, 그렇죠? 법에 위반됐나 안 됐나, 비례의 원칙 이런 게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 다 적어주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언제 몇 월 며칠부로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받았다 한다든가 음주운전면허 취소를 받았다 한다 이런 거 적으면 되고, 또 개인 사정,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면허 취소를 했는데 운전면허 하다 보니까 가게 생계가 위험이 된다. 이제 이건 참고로 적어 놓으면 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50분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 쉴 시간도 좀 드려야죠. 그렇죠? 한 10분 쉬셨다가 또 새롭게 이 행정사 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행정사 법과 함께 또 이제 행정사가 과연 어떻게 행정사로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이제 경영을 할 것인가, 컨설팅 요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10분 쉬시는 동안에 좀 쉬십시오. 쉬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저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아주 그냥 자버려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한 10분, 5분 자고 나면 또 그 다음에 피로가 풀리고, 그럼 그 다음 강의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히 쉬세요. 예, 고맙습니다. 됐죠? 여러분 잘 쉬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열정적이에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참 집중해서 듣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나마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 가끔가다 듣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강의를. 듣는 게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입장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법률, 행정, 또 경영, 컨설팅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이제 제 강의 첫 시간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까지 이해를 잘 해두시면은 이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이제 세부적인 과목별 강의를 해요. 그렇죠? 출입국 관련 업무, 또 이제 민원행정 업무,
토지보상 업무, 국가유공자 업무, 이제 사실조사 업무 각 분야별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시간만 잘 들어두시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 강의를 해드린 거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어떤 업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임, 수임이 들어와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 해결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행정사 제도의 변화와 행정사 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1906년 경시청 52호로 대사업 규제 규칙으로 우리 행정사 제도가 처음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행정서사법으로 제정 공포되어서 행정서사의 허가 및 의무사항 규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79년 12월 31일 대한행사회 설립 허가가 됐고 또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행정서사법을 현행행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2021년에 행정사법이 또 개정되는데 현행행사법으로 그래서 이제 대한행정사협회로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됐고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법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2013년도 1월 1일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제1회 자격시험이 2013년도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매년 한 300명씩 시험 출신, 공직자까지 합해서 6, 7만, 많을 때는 이렇게 됐고 5, 6만 보통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40만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걸 아시고 우리 행정사에 이렇게 변화됐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법 목적, 이건 아까도 설명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 제도를 확립해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dom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그렇죠?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다른 사람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을 받으니까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법이 필요하다. 계약법을 알아야 한다. 또 위임계약서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관계도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이죠. 이거는 이제 민원행정 시간에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하고, 이의신청 어떻게 작성하고. 저도 요즘에 이런 민원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토지보상, 공시지가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도 내고, 또 이의신청도 내고, 이런 것도 한번 아파트 동대표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해가지고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번역, 이건 번역의 행정사 할 일이죠. 또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우리가 행정기관에 제출 대행을 해주는 거죠.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신고의 대리. 인허가 업무는 우리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할 수가 있다. 행정과학의 법령 및 행정기관 상담, 자문에 대한 응답. 이것은 행정 컨설팅도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이니까 국민에게 상담해주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컨설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컨설팅이나 이런 게 세계적인 학문적 영역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컨설팅이 좋은 의미로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요즘엔 또 나쁜 의미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컨설팅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냥 뭐 해준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컨설팅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교통사고 사실조사, 민간조사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조사 시간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강의, 과목별로는 또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제 강의는 종합적이죠.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이제 행정사 실제 업무 영역, 기본 소양 교육 시간에 이런 게 이제 들어가죠. 출입국민은 외국인 체류 역경 및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 국적 취득, 외국인 체류 관련 문제 해결,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영업정지 구제, 공무원 소청 문제, 학교 폭력,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구제, 행정심판을 한다. 또 사실조사, 그리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 자료, 수집, 또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 행정, 토지 수용에 관한 행정이죠. 토지 보상 업무, 부동산 관련 권리 분쟁에 관한 업무라든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와서 많이 합니다. 요즘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축사 시간에도 외국 다문화 시대, 세계화 시대 이런 걸 관계수로 행정사 해야 된다. 신고 및 등록 업무,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록, 또 이제 법인 설립,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민원 행정, 내용 증명, 사실 증명 이런 업무들이 우리 여러분들 이제 교육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 과목 한 과목 하게 될 겁니다. 또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 사실은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각 시도, 시군구에 행정사 교육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총괄하는 우리 협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의도 꼭 참석을 합니다. 근데 행정사의 기본 윤리와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우리 행정사님들이 잘 알려달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까 첫 시간에 제가 행정사로서의 긍지, 비전, 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자세, 윤리적 자세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만 행정사로서의 행정사 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또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됩니다. 전문 자율사의 긍지와 행정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품위 유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윤리와 자세가 있잖아요.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편익,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직무 수행에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이건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또 상호간의 신의와 우애를 존중하고 예의를 존중해야 한다. 신의 성실, 신뢰성. 참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행정사 할 때. 근데 행정사들은 이제 시험 출신, 공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대개 다 국민들이 신뢰를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허풍을 떤다든가 이런 얘기가 해서는 안 된다. 신뢰를 줘야 된다.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문화, 의사전달. 종합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이런 분야도 알아야 한다. 행정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행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 이걸 알아야 됩니다. 행정사는. 그리고 행정사는 상호 존중주의에 따라서 또 이제 행정사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신, 섬김, 협력의 자세가 중요하다. 아까 제가 서두에 축사 시간, 그래서 이제 협력, 화평, 누구하고도 서로 정말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또 이제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업무에 관한 것, 의료인의 신상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 함부로 누구한테 또 알려주면 안 됩니다. 다만 공적으로 필요했을 때, 업무상 필요했을 때, 그러면 뭐 당연히 알아야죠. 너무 또 비밀하다가 서로 정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법 내용. 행정사법에 보면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 3조 행정처분에 관한 대리행위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도 행정사 업무를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초구청 자동차 업무 등록하면 들어가는데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등록 업무를 행정기관에 하는 거니까 행정사들이 해야 되는데 가져가서 그냥 거기 서초구청의 팀장 그때 만나서 한참 얘기인데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어느 날은 그냥 한 사람이 막 30건씩 가져오더라 이거죠.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를. 그러면 30건씩 가져오면 한 건에 보통 3만 원 받는데 그것만 해도 30건이면 얼마예요? 90만 원이잖아요. 조금만 같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업정지, 취소구제, 운전면허 취소구제, 행정심판 이런 건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사해보도 650여 가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수없이 많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충 우리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업무는 소송 업무. 이거는 변호사가 해야 되니까. 등기업은 법무사가 해야 되니까. 중개업은 중개사가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조세신고 업무, 세무사, 노동 업무, 노동관계. 이건 노무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민법상 신의 성실이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조차 성실하게 수행한다. 그렇죠? 신뢰성과 성실성.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지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가 어떤 업무로 고의 과실 어떤 손해를 입히면 안 되지. 고의 과실로. 그러나 신의 성실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해주는데 고의가 없었는데 손해를 받은 경우는 그러면 또 면책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출장을 갔다거나 해외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수임을 거부할 수 있지만 몰라서 못한다. 이건 안 된다. 막 가져왔는데 그냥 에이, 딴 데 가봐라 말이야.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불성실하게 비춰지잖아요. 행정사가. 그래서 이런 때는 하여튼 위임인에게 잘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 행정사가 업무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막 그냥. 그래서 알선하기 위해서 아까 브로카처럼 그런 행동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밀 없이 행정사는 이 사무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아까 베트남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할 때 일반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누구 이름까지 되면서 그 사람 주민번호까지 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의도 드린 겁니다. 업무 처리부 이거는 이제 저는 7월 달에 꼭 그 서초구청으로부터 업무 처리부 좀 내달라고 오더라고요. 연락이 공문으로. 그러면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업무 처리부 1년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또 업무 개요, 또 위임인의 주소 성명, 그 밖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행정사법, 동법 시행령, 시행기출, 세부 지침, 구체적 양식 등을 이제 참조해서 행정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 법령상 행정사의 업무 실제를 보면은 창업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셔서 교육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행정사 합격증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출신인데 그래 합격으로 보더라고요. 그럼 일단 그 자격에 합격했다 이거죠. 그렇죠? 공직자, 사무관, 소유관 경력으로 한 15년 한 거를 경력을 인정받아 제가 자격을 받았습니다. 합격증서와 함께 자격증이 나오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교육을 받으러 와야 돼. 여러분 그렇죠? 교육을 받으러 오셨죠. 그러면 이제 기본 소양 교육 요즘에는 3일간으로 끝납니다. 20시간. 실무 수습 교육을 이제 한 5일간 그렇죠?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소식이 끝나면은 이제
그 행정사 이제 수료증이 광역시도단체장으로부터 받게 돼요. 저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이 나옵니다. 기본 소양교육 수료증이. 이 아마 수료증 받으려면 여러분들 아마 약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소양교육 마치고 기본 소양교육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마치고 다음 주까지 실무 수습교육까지 마치면은 이제 각 시도지사로부터 수료증이 나옵니다. 수료증 가지고 이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갖고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해서 업무 신고 필증이 나오면 이제 사업자 등록, 세무서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 하는 사람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등록을 해야 돼요. 행사협회.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 행정사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사 등록을 또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다음 통합행정사유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가능하면 빨리 하셔야. 그리고 앞으로 통합행정사협회에서는 이제 행정사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은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사 실시를 하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약도 하고 행정사 업무를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그 업무 처리부도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 입지 선정 시 고려 사항. 여러분들이 사무실 입지 선정 시 고려 사항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동포 상대로 한 어떤 그 출입국 업무 한다면 서울에 예를 듭니다. 서울에는 대림동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고 대림동. 또 고려인 동포. 동대문에 많아요. 그쪽으로 행정사님들이 그 동포 중심으로 일할 때를 찾습니다. 음주운전 관계는 경찰서 앞이나 이런 데 많습니다. 영업정지 관계는 영업장이 많은 각 그 상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도 필요하지만 저는 해보니까 저는 이제 법원 앞에다가 했습니다. 일부러 행정심판 중심으로 많이 하려고 해보니까 제 사무실 또 5층에 있어요. 아무 시장 없어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도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하나의 참고로 지금 여기에 예시한 이런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대다. 스마트 시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대비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요새 유튜브가 텔레비보다 더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참고로 박완신 TV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도 많이 와요. 전화로 상담하고 또 이제 그럼 제가 하여튼 제 아는 데까지 친절하게 답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 일을 하시거나 행정사 개업을 하시거나 이런 때 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다 받으셨죠? 예. 받으셨으면 교재 제 강의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 또 이 과목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 과목에다가 제 전화번호 하나 적어 놓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런 거 소통하고 싶어서 알려드립니다. 박완신 교수, 박완신 해놓고 010 하나 적어 놓으시죠. 거기다 010-3709-7156 010-3709-7156 다 적으셨죠? 거기다 이제 박완신 TV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데 박완신 TV 제가 호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남은 박완신 TV 이렇게 나옵니다만 박완신만 치면은 바로 박완신 총장으로 뜹니다. 그러면 총장 거기 클릭하면은 바로 박완신 TV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행정사 강의한 거 또 행정사 법률 행정 또 컨설팅 종합적인 강의들도 많이 나갑니다만은 또 이 강의 이후에 여러분도 이제 이 강의를 또 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한 것도 입소식은 벌써 올라갔습니다. 아까 입소식이 유튜브에 한번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입소식 한 것도. 그래서 이 박완신 TV 쳐서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구독도 클릭해 주시면 구독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또 이제 오른손 나온 좋아요 이런 것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한다고 해서 무슨 별도로 비용이 부담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바로 볼 수 있고 오늘 강의도 이제 이 정리되는 대로 오늘 2시간 강의인데 이것도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전에 강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다 올라가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다 올라가 있고 또 제가 이런 법률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또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또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행정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문제들 또 인간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 자세 우리 행정사를 자세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살아가 건강유지 방법이라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즐기게 하기 위해서 가곡도 들어가 있고 가요도 들어가 있고 제가 또 아코디언 연주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기시면서 건강도 하셔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완신 유튜브 TV 채널 이렇게 한번 구독도 해주시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온라인 시대 바로 이런 유튜브가 중요하다.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쳐도 다 나오고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만 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기왕에 오셨으니까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같이 정보를 소통하면은 아마 좋은 여러분들이 행정사에서 큰 발전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또 유튜브 채널도 말씀을 드리고 제 블로그 채널도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행정사 주요 업무와 관련된 법령.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출입국 업무가 들어왔을 때 출입관리법 국적법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다 나오더라. 국가유공자 업무가 들어왔을 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험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 법률 우선 찾아보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세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옵니다. 영업정지 취소 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 진행하는 법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 성년이 돼야 이런 음식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년 아닌 사람을 음식에 넣어가지고 맥주 한 잔이라도 팔았다 하면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영업주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아예 어떤 신분증 하나 핸드폰에 딱 찍어가지고 보여줘요. 성년인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게 걸렸어요. 주민등록이나 어떤 뭘 보니까 성년이 안 됐거든요. 그게 걸려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증명서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게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증명을 영업주들이 받아야 되는데 영업주들이 그것까지 모르니까 못 보고 영업정지 취소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들은 그런 걸 계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영업주들한테. 왜 그런 신분증을 좀 반드시 확인하고 들여보내라. 그렇죠? 미성년자인가? 성년자인가? 반드시 이걸 보고 들여보내야 됩니다. 자, 음주운전 면허시 도로교통법.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죠. 도로. 또 그리고 출입관력 국적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것. 저희 사무실에도 교육 계통에 한 34년, 이제 국공립학교는 행정사학이 다 주어집니다. 국립대학 총장도 저희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국립대학 총장. 행정사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학교에 있던 분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해서 아주 전문이에요. 잘해요. 이런 업무를 또 합니다. 건축법,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저는 그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이런 것도 이제 요새 어떤 사람이 막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7천만 원이 과징금이 나왔더래요. 그 돈을 내라고. 나한테 왔어요. 내가 이제 그걸 써가지고 쭉 보냈더니 좀 감축이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업무. 헌법, 이것도 23조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토지보상 업무 하나를 하더라도 토지보상, 손실보상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니까. 자, 헌법 23조는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 23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법 23조에 따른 또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때 배상 청구하는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다르다는 여러분 개념도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공시가격제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업무를 처리해 줬다 했습니다. 건축 불허가 등 구제. 또 이제 인허가 대리 업무, 산업 직접 활성화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근데 여기 가보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시골에 가면은 환경분쟁조정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제 양평에 잠시 한번 가서 그 환경 분쟁 문제를 봤는데요. 양평 아파트에 축사들이 많아요. 축사들이 많으니까 그 축사를 보면서 주민들이 냄새나서 그냥 못 살겠다 해가지고 또 고발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축사는 또 아파트 소음이 많으니까 소가 죽었다 이러고 또 서로 고발을 했어요. 분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때 잘 조정해주는. 이것도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환경부 산하니까. 환경청.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또 이제 자동차 등록 업무, 또 교통사고 조사 업무, 사회복지 법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면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표로 제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실무 시간에 또 음주운전 면허할 때 잘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좀 강화됐다고 그랬죠. 음주운전이.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행정사람 이렇게 좀 별걸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너무 또 골치 아프게 생각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왜? 업무 딱 이런 일이 들어오면 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찾아보면 되고. 아, 오늘 제 강의 듣고,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많이 알아야 되느냐. 아이고, 이거 행정사 힘들지. 또 혹시 그렇게 뭐 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재밌게 즐기세요.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컨설팅에 관한 국민 상담 컨설팅. 행정사와 컨설팅의 필요성. 행사법 2조 6항. 행정학의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이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옆에 도표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상담, 법령 제도에 대한 상담, 기타 업무 처리에 대한 상담. 업무가 오면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어떻게 처리 과정,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잘 설명해주면 상담이 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또 학습을 촉진하여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컨설팅. 자, 의사가 병이 아파서 왔을 때 어떻습니까? 진단해서 병을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자, 행정사가 업무를 가져왔을 때 그 업무를 진단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지도해 주는 게, 처리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저는 기업체 한 100개의 기업을 진단 지도를 해왔습니다. 한참 벤처기업들이 많이 생길 때 강남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진단 지도를 했습니다. 가서 기업을 진단할 때 조직관리 진단도 하고 인사관리 진단도 하고 또 생산관리, 마케팅 종합적으로 진단했는
그 기업에 사람 조직까지 잘 되느냐, 인사관리,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이 배치되어 있느냐, 재무관리, 재정적인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진단해서 이건 이렇게 지도해 줍니다. 이렇게 좀 잘못된 건 인사, 조직,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거 좀 개선해라. 축소해라 한다든가 해줍니다. 바로 그게 진단 지도입니다. 컨설팅입니다.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한참 중국이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무척 피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사람들이 좀 시장 경제 논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켜 봐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경영에 관한 걸 많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 20개성을 순회하면서 경영 강의를 했습니다. 컨설팅 강의. 실제 중국의 화학성을 펄프 공장 만여 명이 근무하는 진단 지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단 지도 하니까 아이고 기업체 안에 호텔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대단해요. 공산주의국가는 원래 그래요. 그 안에 학교, 병원, 호텔, 그 호텔에서 맛있게 식사도 사주면서 하는데 한번 쭉 현장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근무하는 직원들이 설설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냥. 근데 거의 10,000명이 일을 한대요. 10,000명.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6,000명으로 줄여라. 진단해 줬어요. 그렇죠? 10,000명까지 필요 없다. 이 정도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의도 해주고 성장 시정들이 직접 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듣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적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열심히 강의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참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에는 지금 얼마 전에도 스마트 분야 또 온라인 분야가 막 미국 심지어는 바이든도 그런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거기가 앞서가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니까 또 그렇게 그렇잖아요. 중국 자체 내에서도 그 인구가 많으니까 충분히 생산하면 소비해도 그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우리가 제해버리고 하면 됩니다. 일본도 좋은 점은 나쁜 점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일본이 잘못된 침략 전의 그 근성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절대로 보고 그러나 행정사만큼은 굉장히 일본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발전이 있어요. 행정사가. 제가 그래서 2017년도 8월 달에 가서 다 돌아다녔습니다. 행정사 협회, 또 일본의 총괄하는 총무소. 잘했어요. 거기는 아까 우리 법인 제도가 우리가 지금 해서 거기는 514개 법인이나 있어요. 행정사 법인. 46,000여 명의 행정사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00여 명 개업을 했는데 사실은 1억 7천 일본의 인구 잡고 46,000명이면 3,000명당 한 명꼴씩이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지금 10,000명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왜 행정사에 이렇게 많아서 앞으로 뭐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보세요. 뭐 한 집 걸로 하나가 있잖아요. 집에 동네 가면은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잘하느냐. 더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이 된다면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 비전도 갖고 해야 돼요. 우리 행정사들은. 북한은 행정이 없습니다. 정치의 서브 시스템, 노동당의 하위 체제로서 행정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있대 행정은 없어요. 왜? 전부 노동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기능만 수행하니까. 행정과 정치의 융합 현상입니다. 한국적으로는. 또 정치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에서 행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우리가 행정을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권의 확대 강화 시대. 그러려면 우리가 남북이 통일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행정사로서 앞으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사로서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 컨설팅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정보통신기술, ICT,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사로서의 대응해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인공지능 이걸 통해서 즉석에서 작곡한 것까지 막 춤도 추고 그렇죠? 로봇공학,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막 굴러다니면서 공장에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행정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 커스터머, 목표 시장의 고객의 욕구, 또 경쟁자의 동향, 경쟁사, 강점, 약점 이런 것들, 또 우리 행정사의 강점, 약점 이런 것들 분석해서 잘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SWOT 분석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SWOT 분석,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즘에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예요. 위험도 따르지만 기회도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스러운 시기에 반드시 더 성공하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갖는다면 도전정신, 창의성, 진실성, 열정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간다면 반드시 우리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 편익 상담 설득, 상담의 컨설팅 기법,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죠. 수사학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태수형이라는 노래도 유행하고 있죠. 그때 불러가지고 태수형 하면서 그냥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태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소크라테스 형 그렇지 않아요. 그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는 이런 철학적 관념도 알아야 돼요. 행정사 자세를 바로 가지려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플라톤, 정의관을 부르짖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철학 강의 들으면서 플라톤의 정의관에 따라서 국가의 정의를 실현한다. 의로운 이런 정의감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한 번씩 던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행정사와 직접 관련된 상담 기법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적 설득 방법,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 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정사는 우리 행정 분야, 법률 분야, 우리 관련 분야에 풍부한 전문 지식을 우선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국민들이 믿죠. 아, 그 사람 정말 실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실력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 파토스, 감성에도 호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성. 그렇죠? 저는 시, 문학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감성을 또 존중해, 중요시해요. 감성적으로. 뭘 하나 보더라도 상당히 감성적으로 봅니다. 노래를 하나 하더라도 감성을, 그렇죠? 그리운 고향을 노래할 때는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심정. 그렇죠? 그 노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 속에 바로 그 감성이 들어가야 노래가 훨씬 더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뭐 하더라고요. 아까 태수형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감성을 얼마나 잘 풍부하게 넣는 우리 설득하는데도 감성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아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주고 감성적으로 대일 때 고객이 따라오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에이 뭐 그냥 예를 들면 술 먹고 온 사람한테 에이 당신 술 먹지 말래. 술 먹으면 내내야 말이야. 나 그런 거 안 해. 아니 물론 그렇게 하실 분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운전도 못하게 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우리 행정사는 또 그 일을 처리해 주려면 그렇게 감성적으로 호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그런 파토스적 설득 방법도 중요하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에토스적 설득 방법입니다. 에토스란 뭡니까? 진실한 성품, 신뢰,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설득 방법에서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이 성공, 덕목, 사유소에도 지능, 지식, 기술, 자세 아무리 지능 지수 높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자세가 중요하다. 섬기는 자세, 사랑의 자세.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그런 얘기를 내가 서두에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뢰, 진실성. 국민들에게 부여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 이름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박자, 완자, 신자입니다. 박완신. 그렇죠? 근데 제 이름은 제가 그렇게 지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막 이름을 그냥 좀 잘해서 지은다고 지었는데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시자를 썼어요. 근데 면서기가 호적 신고를 받을 때 가운데 획을 떼어내버렸어요. 그것도 깜빡했겠죠. 완전하죠. 이게 또 행정심판 통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름으로, 종교라는 종자로. 근데 난 그걸 안 고쳤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완전한 완자 믿을 시자가 훨씬 좋더라고요. 완전히 신뢰를 줄 수가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이름이 더 신뢰가 가게. 그래서 저는 안 고쳤어요. 그대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완전할 완자 믿을 수 있다. 행정적으로 면서기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건 놔뒀어요. 그렇죠? 왜? 내가 좋으니까. 고객이 좋으면 좋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어? 내가 완전한 완자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사를 위해서, 상담 컨설팅을 위해서, 신뢰성을 위해서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줬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행정사로서의 업무 처리에서 이런 효율성 또는 이러한 신뢰성 갖고 국민을 상대하도록 이렇게 지었구나. 경영도 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자 피터 드라커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다. 인간 경영의 뿌려는 근면과 진실, 신뢰성. 그렇죠? 인간을 경영하는데 근면과 신실. 우리 사실 인간 경영입니다. 경영이라는 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 됩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고 1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배우는 과목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행정대학원은 과목이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그래요. 경영대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조직관리론. 관리라는 말 쓰더라고요.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그렇죠? 우리는 또 조직 행태론, 조직 행동은 그런데 그건 소비자 행동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달라요. 물론 이제 경영에서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도 또 별도로 합니다만 우리도 또 별도로 외교 문제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정치하는 분들도 세일즈 외교를 잘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세일즈 외교, 세일즈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근본 경영의 뿌리에는 참 저는 피터 드라커의 아름다운 얘기였어요. 인간 경영이다. 그렇죠? 사람 경영 잘합니다.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우리 행정사도 바로 그렇게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을 꼭 지켜드립니다. 강의할 때 시간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일찍 끝나도 또 안 돼요. 불성실하게 돼요. 또 너무 늦게 끝나도 안 돼요. 막 열심히 한 척하면서 그냥 11시 50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12시 넘도록 여러분보다 더 잘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안 돼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방법이니까. 시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약속 시간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국가의 최고의 자격사로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1조에 규정된 목적들,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행정사로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세기 지식경영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자적 실력을 쌓고 또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이 행정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서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성공하는 행정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 기본 소양교육 첫 시간,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또 컨설팅 여러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창업을 하고 또 행정사 실무를 수행하실 때 오늘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어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